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영어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그만 사소한 차이에 의해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영어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스르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소개된 에피소드에서 힌트를 얻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임신과 유방암 소식을 동시에 듣게 된 산모가 의사의 설득으로 항암 치료와 임신 유지를 병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항암 치료와 임신 유지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산모도 살리고 아이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영어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영어권 역시나 이 케이스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영어권은 절세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렇게 영어권에 대해서 높은 가액으로 영어권을 평가를 받아서 법인 전환하는 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 거는 당연한 얘기인 건데요. 영어권을 높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어권 평가 시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회사의 이익입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이 높다라는 건 세금을, 종합소득세를 이미 많이 내고 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항암 치료와 태아를 지키는 이 부분을 같이 동시에 가는 이 케이스가 영업권하고 비슷한 케이스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영업이익을 높게 얼만큼 끌어가야지 영업권 가액도 높게 나오고 세금도 낼 만한 수준까지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높다라는 것은 영업권 양수도에 따른 기타 소득까지 합산이 되어지면 종합소득세가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소득세를 많이 낸다. 그래서 일각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업권 해봐야 세금 어차피 많이 내니 이거 뭐 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영어권 영상을 보시면은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복습하고 다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최적의 세금 부담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준을 어느 정도로까지 할지 이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을 일순간은 동시에 유지를 하더라도 매출을 어떻게 나눌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영어권 평가는 어디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영업권의 양수도에 따른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도의 종합소득세 부담액은 얼마일지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그러니 쉽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올해 이익이 5억입니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의 이익은 7억과 1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영업권을 평가하면 10억이 나오고 내후년 초에 1년 정도 더 있다가 평가를 하게 되면 20억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원래 5억 정도의 이익이 나왔을 때 소득세를 한번 세게 얻어맞고 나면은 법인으로 후다닥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1년 정도를 내가 묵히면서 7억에 대한 소득세를 내면서까지 영업권을 높게 평가받았을 때에 어떤 게 유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법인 전환을 한다는 부분인 거죠. 2021년도 소득세 이익 5억 원이 났었을 때에 1억 8,700만 원의 소득세를 냅니다. 37.4%의 소득세를 내고요. 법인 전환을 2022년도에 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영업권 10억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타 소득세까지 합산을 해서 1억 4,500만 원의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하게 유리합니까? 2022년도에는 소득세 말고도 법인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전의 이익이 7억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 법인세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12.5%가 8,800만 원 세금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2023년도 법인세는 삼각전 이익이
10억 원이라고 보고 1억 5,400만 원의 법인세를 내서 세부담의 합계액은 5억 7,400만 원에 해당을 합니다. 1년만 더 묵혔다가 법인 전환을 했었을 때에 총 42억 원을 한 10억 정도를 더 가져오는 플랜을 세우게 되면은 세금이 8억 8,900만 원이 나오는데 쪼개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5억에 해당하는 소득세 1억 8,700이고요. 2022년도에 법인 안 가고 2억 7,400만 원 소득세 내고 2022년도에 영업권 20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20억에 대한 소득세는 3억 1,8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 삼각전 이익은 10억. 그래서 1억 1,000만 원으로 해서 법인세까지 마감 짓고 나면은 8억 8,9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숫자만 높여서 가져온 것뿐인 거지 여기서 3억 2천을 가져가는 케이스하고 4억 2천을 가져가는 케이스를 계산을 해봐도 4억 2천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극강으로 더 올리면 올릴수록 훨씬 더 큰 차이를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 케이스 1에서 42억을 가져가려면 10억 원만큼을 추가로 배당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배당을 10억을 가져가게 되었을 때는 3억 2,600만 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케이스 1에서 42억을 가져가려면 9억 원의 세금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케이스 2는 영업권 평가액도 20억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인세 감소 효과를 집어넣으면은 법인세 감소 효과는 케이스 1과 10억만큼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22%이기 때문에 2억 2천만큼이 케이스 2가 더 유리하게 되고요. 앞전에 보면 케이스 1에서는 없었고 케이스 2에서는 있었던 게 2차년도에 7억만큼을 소득세로 뺐습니다. 케이스 1은 7억만큼을 법인세로 뺐고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1에서는 7억만큼이 회사에 남아있고 케이스 2에서는 7억을 개인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케이스 2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법인세 2억 2천, 소득세 한 1억 3천, 합친 3억 5천 정도 케이스 2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영업권을 고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인내하는 과정이 돈이에요. 그 돈을 어디까지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되냐. 아까 케이스에서는 X1, X2 해서 1년치를 꼭 다 채운다라는 가정을 했지만은 사실상 저희가 연도 중에 한 3개월 정도를 보고 영업권 평가를 42억에 준하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스탑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치에서 그거를 빼게 됐을 때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되면은 이 케이스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권 하면은 이제는 이상화가 떠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